La verdad es que es bastante bonito por fuera. 8년 전 한국 발령을 받았을 때 그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일본 가는 게 낫지. 거긴 진짜 선진국이잖아. 그녀도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도쿄에서 근무하던 동료가 서울에 놀러 왔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쿄는 과거에 갇혀 있어. 서울이 진짜 미래야. 일본을 부러워하며 울었던 그녀가 왜 이제는 스페인에서 한국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아시아의 진짜 미래의 도시에서 보낸 8년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벨 모레노입니다. 34살이고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스페인 마드리드의 중심가입니다. 몇 달 전 한국에서 돌아온 후 매일이 지옥 같습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월요일 오전 11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서류가 있어서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이미 끝났을 일이죠. 아니, 애초에 온라인으로 처리했겠죠. 하지만 여기는 스페인입니다. 시청 앞에 도착하니 11시 45분. 창구 직원이 말했어요. 오늘은 더 이상 접수 안 받아요. 점심시간이 다가오거든요. 아직 15분 남았잖아요. 서류 작성하고 처리하려면 최소 30분은 걸려요. 오후에 오세요. 오후라니요. 스페인의 오후는 3시나 4시부터 시작됩니다. 2시부터 3시까지는 신성한 점심시간이죠. 아니, 대부분 2시부터 5시까지 문을 닫습니다. 할 수 없이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3시에 다시 갔어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서류는 다른 부서에서 확인 도장을 받아와야 해요. 어느 부서요? 3층 재무과요. 하지만 재무과는 오늘 직원 교육이라 4시에 문을 닫아요. 제 손목시계는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3층으로 뛰어 올라갔지만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4시 정각, 제 앞에 3명이 남았을 때 직원이 나와서 외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세요. 잠깐만요. 정말 급한데. 규정이에요. 내일 일찍 오세요. 일찍 오라고요? 스페인 관공서는 대부분 9시에 문을 열지만 실제로 업무를 시작하는 건 9시 30분이나 10시입니다. 커피 타임이 필요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또 다른 좌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주 전에 신청한 인터넷이 아직도 설치되지 않았거든요. 통신사에 전화했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모레노 씨. 기록을 보니 다음 주 화요일로 예약되어 있네요. 다음 주요. 5주 전에 신청했는데요. 네, 맞아요. 저희가 좀 밀려 있어서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라고요? 한국에서는 신청 다음 날 바로 설치됐는데 말이죠. 아니, 어떤 곳은 당일 설치도 가능했어요. 더 화가 나는 건 이게 일상이라는 겁니다. 병원 예약. 감기로 병원에 가려면 최소 2주는 기다려야 해요. 응급실. 진짜 응급 상황이 아니면 5시간은 기본입니다. 은행 업무는 더 끔찍해요. 계좌 하나 만드는데 서류 10장에 대기 시간만 3시간. 그것도 운이 좋을 때고요. 점심시간 걸리면 오후에 다시 와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5분이면 계좌 개설이 끝나는데 창구 직원 앞에서 중얼거렸더니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보더군요. 저녁 8시 친구 까를라를 만났습니다. 대학 동창이자 제일 친한 친구죠. 이사벨,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보여? 인터넷도 안 되고 서류 처리도 못하고 미치겠어. 그게 뭐가 급해? 천천히 하면 되지. 천천히요. 제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게 바로바로 처리됐어. 새벽에도 가능했고. 새벽에 일을 왜 해? 그때는 자야지. 까를라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요. 여기는 스페인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한국의 속도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핸드폰으로 한국 뉴스를 봤습니다. 서울시가 새로운 24시간 민원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기사였어요. 부러워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때 문득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저는 이렇게 변하게 된 걸까요? 8년 전만 해도 저 역시 느긋한 스페인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아니, 사실 8년 전 저는 한국으로 가는 걸 저주라고 생각했었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이러니해요. 잊을 수 없는 그날, 세르반테스 문화원 본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벨 모레노 선생님. 다음 발령지가 결정됐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도쿄였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일본은 선진국이고 유럽 문화도 잘 받아들이는 곳이니까요. 어디인가요? 서울입니다. 한국 서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요? 북한 말고 남한? 네.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라니요. 전화를 끊고 바로 울음이 터졌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하니 동료들의 위로가 쏟아졌어요. 이사벨, 힘내. 4년만 버티면 돼. 그래도 북한이랑 전쟁 중인 건 아니잖아. 휴전이래. 김치만 먹는다던데. 위장약 많이 가져가. 더 기가 막힌 건 선배 하비에르의 말이었습니다. 내가 5년 전에 서울 갔을 때 진짜 힘들었어. 영어도 안 통하고 음식은 다 빨갛고 매워. 게다가 일에 미친 사람들이야. 주말에도 일한다니까? 집에 가서 한국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검색 결과는 더 절망적이었어요. 세계 최장 노동시간, 자살률 1위, 출산율 최저, 성형공화국.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더 난리였습니다. 한국, 거기 아직도 개고기 먹는다며? 엄마, 그건 옛날 얘기야. 위험하지 않아? 북한이랑 가깝다던데. 가족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촌 동생이 말했죠. 언니, 진짜 불쌍하다. 차라리 중국이 나았을 텐데. 출국 일주일 전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분위기는 마치 장례식 같았어요. 이사벨, 매운 거 연습해야 해. 여기 하바네로 소스 먹어봐. 방탄소년단이라도 만나면 사인 받아와. 거기선 밤 10시 넘으면 통금이래. 조심해. 다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절 바라봤어요. 마치 전쟁터로 떠나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요. 비행기를 타는 날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4년만 버티자. 딱 4년만. 마드리드에서 인천까지 14시간. 옆자리에 한국인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스페인에서 오셨어요? 네. 서울에서 일하게 됐어요. 아이고, 좋으시겠네. 서울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할머니의 표정이 너무 밝아서 의아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과 다른 곳인가? 스페인도 좋은데 한국이 더 편해요. 뭐든 빨리빨리 되거든요. 빨리빨리. 그때는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여유롭게 사는 게 인생의 미덕인 줄 알았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와, 이게 공항이야?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습니다. 입국 심사는 30분 만에 끝났고 수화물도 금방 나왔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가는 동안 창밖 풍경에 놀랐습니다. 높은 빌딩들, 정돈된 도로, 그리고 한강. 이게 전쟁의 위험이 있는 나라라고? 숙소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였습니다. 세르반테스 문화원에서 마련해준 원룸이었죠. 관리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스페인에서 오셨구나. 배고프시죠? 근처에 24시간 편의점 있으니까 뭐 사드세요. 24시간 편의점. 스페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첫날 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밤 11시인데도 거리엔 사람들이 많았고 상점들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아시아에 왔구나.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도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다음 날 아침, 세르반테스 문화원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강남역 11번 출구로 나오자마자 숨이 막혔어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빠른 걸음으로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었죠. 마치 거대한 강물에 휩쓸리는 기분이었어요. 실례합니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직장인이 뛰어가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8시 50분. 스페인이라면 아직 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시간인데 문화원 건물은 강남대로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사람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스페인에서는 그냥 우르르 몰려들어가는데 안녕하세요. 이사벨 모레노입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한국인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스페인에서 오신 선생님이시죠? 저는 김혜나 과장입니다. 해나 씨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안내했어요. 수업은 주로 저녁에 있어요.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오거든요. 저녁이요. 몇 시예요? 7시, 8시, 9시 수업이 있고 토요일엔 오전 수업도 있어요. 9시 수업이라니 스페인에서는 9시면 저녁 식사를 시작하는 시간인데 첫 수업은 그날 저녁 7시였습니다. 예상과 달리 수강생들로 가득 찼어요. 대부분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원이에요.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있어요. 전 이수진입니다. 변호사예요. 최윤서예요. 구글 코리아에 다녀요. 놀라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도 스페인어를 배우러 오다니. 왜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지원 씨가 대답했어요. 중남미 시장 담당이 됐거든요. 필수예요. 퇴근하고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하죠. 하지만 배워야 해요.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수업이 끝난 건 밤 10시였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바로 집에 가지 않았어요. 선생님, 저희 치킨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지금요? 10시가 넘었는데. 네. 근처에 24시간 치킨집 있어요. 그렇게 따라간 곳은 번화한 치킨집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한국에선 회식 문화가 있어요. 일 끝나고 동료들이랑 술 한잔하는 거죠. 스페인에도 있지만 이렇게 늦지는 않아요. 여기선 일상이에요. 아, 맥주 드실래요? 테이블에 치킨과 맥주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사실 저희 회사는 야근이 기본이에요. 7시 수업도 겨우 오는 거예요. 그래도 배워야죠. 스펙 하나라도 더 있어야 하니까. 윤서 씨가 덧붙였어요. 한국은 뭐든 빨리빨리예요. 남들보다 빨리 배우고 빨리 성장해야 살아남아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 무서워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제가 적응할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편의점, 카페, 식당 모두 문을 열고 있었죠. 갑자기 배가 고파졌어요. 스페인이었다면 이 시간엔 아무것도 못 먹었을 텐데. 편의점에 들어갔더니 직원이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양한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가 진열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따뜻하게 데워주기까지 했죠. 이게 1,000원이에요? 네. 1,000원이요. 1유로도 안 되는 가격에 이런 퀄리티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숙소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첫날. 한국인들은 정말 에너지가 넘친다. 일하고, 공부하고, 또 일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리고 왜 다들 행복해 보이는 거지? 다음 주가 되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택배가 왔어요. 택배 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택배가 와요. 네. 저녁 9시까지 배송해요. 상자를 열어보니 아마존에서 주문한 책이었습니다. 어제 주문했는데 벌써 왔다니. 해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것도 놀라세요? 새벽 배송도 있어요. 밤 12시 전에 주문하면 아침 7시 전에 와요. 새벽에 배송을요? 네. 쿠팡 로켓 배송이요. 정말 편해요. 그날 밤, 호기심에 쿠팡 앱을 깔았습니다. 정말로 새벽 배송 옵션이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잠을 안 자나?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경쟁력이구나. 남들이 자는 시간에도 움직이는 나라. 한 달이 지나자 저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9시 전에 출근하고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죠. 어느 날 스페인 친구 마르타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이사벨, 어떻게 지내? 좋아. 여기 정말 다이나믹해. 표정이 피곤해 보이는데? 아니야. 오히려 에너지가 넘쳐. 여기선 뭐든 가능해. 마르타가 고개를 저었어요. 너 벌써 한국인 다 됐네.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 3개월째.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빨리빨리 문화는 충격 그 자체였죠. 지하철역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고 탔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문이 닫힐 뻔했죠. 아가씨, 빨리 타요. 뒤에서 아저씨가 절 밀었습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지? 점심시간도 충격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점심을 2시간씩 먹는데 여기선 15분 만에 끝내더군요. 선생님, 같이 점심 드실래요? 해나 씨를 따라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주문하자마자 5분 만에 음식이 나왔어요. 우와, 빠르네요. 네. 직장인들이 많이 와서 빨리 나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먹는 속도였습니다. 다들 10분 만에 뚝딱 비우고 일어났어요. 벌써 다 드셨어요? 네. 1시까지 회사 들어가야 해요. 저만 느릿느릿 먹고 있으니 민망했습니다. 결국 저도 서둘러 먹기 시작했죠. 은행 업무는 더 충격이었어요.
스페인에서는 계좌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이 걸렸는데 여기선 스마트폰으로 10분이면 끝났습니다. 이게 다예요? 네. 바로 사용 가능해요. 서류는요? 도장은요? 다 디지털로 처리돼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다니.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일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6시 30분. 스페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어차피 깼으니 출근 준비나 하자. 회사에 8시에 도착했더니 이미 몇몇 직원들이 와 있었어요.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네, 일찍 일어나서요. 아침형 인간이 되셨나 봐요. 아침형 인간.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퇴근 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가서 쉬기만 했는데 이제는 뭔가를 하고 싶어졌어요. 선생님, 요가 같이 하실래요? 수진 씨의 제안에 따라 요가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밤 9시 수업이었죠. 이 시간에도 수업이 있어요? 네. 직장인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요가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쉬는 시간조차 생산적으로 보낸다는 걸. 주말도 마찬가지였어요. 스페인에서는 주말엔 늦잠 자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는데 여기선 다들 뭔가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주말에 뭐 하세요? 토요일은 영어학원, 일요일은 베이킹 클래스 가요. 쉬지 않으세요? 배우는 게 쉬는 거예요. 자기계발이죠. 자기계발. 처음엔 이해가 안 됐지만 점점 그 매력을 느끼게 됐어요. 가장 큰 변화는 쇼핑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일요일에 가게가 다 문을 닫아 불편했는데 여기선 365일 24시간 가능했죠. 어느 날 새벽 2시 갑자기 샴푸가 떨어진 걸 발견했어요. 스페인이었다면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했겠죠. 편의점에 가볼까? 5분 거리의 편의점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새벽 2시인데도 말이죠. 샴푸뿐만 아니라 필요한 게 다 있었습니다. 심지어 따뜻한 도시락까지. 이게 진짜 24시간 도시구나. 6개월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한국 속도에 적응했습니다. 스페인 가족과 영상통화를 했을 때 엄마가 놀라셨어요. 이사벨, 왜 이렇게 말이 빨라졌니? 그래요? 몰랐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바빠 보여? 돌이켜보니 정말 그랬어요. 말도 빨라지고 행동도 빨라지고 모든 게 빨라졌죠. 어느 날 수업 후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선생님, 한국 생활 어떠세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좋아요. 모든 게 효율적이에요. 지원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한국의 힘이에요. 시간을 아끼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으니까요. 맞았어요. 한국인들이 바쁜 게 아니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한국인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놀라운 건 그게 싫지 않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뿌듯했죠. 1년이 되던 날 일기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에너지가 넘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때는 의문이었지만 이제는 답을 알았어요. 가능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시스템이 뒷받침해주니까요. 한국 생활 3년째 되던 해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사벨, 나 카를로스야. 도쿄에서. 카를로스는 세르반테스 동기예요. 저보다 1년 늦게 해외 발령을 받았는데 원하던 도쿄에 갔죠. 무슨 일이야? 다음 주에 서울 가려고. 며칠 묵어도 될까? 당연하지. 얼마나 있을 건데? 3박 4일. 도쿄에서 가까우니까 구경도 할 겸.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3년 전엔 제가 도쿄를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어떨까요? 인천공항에서 카를로스를 만났을 때 그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와, 이 공항 장난 아니네. 나리타보다 훨씬 현대적이야. 그래? 난 이제 익숙해서.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가는 동안 카를로스는 연신 감탄했어요. 와이파이가 지하철에서도 되네? 무료로? 응. 서울 전체가 와이파이 존이야. 도쿄는 아직도 유료인 곳이 많은데. 강남의 제 원룸에 도착했을 때 카를로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사벨, 너 부자 됐어? 이런 시설이 다 있네? 그냥 원룸이야. 보증금도 적고. 도쿄는 이런 원룸이 월세만 100만 원 넘어.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시간은 밤 9시였죠. 어디로 갈까? 아무 데나. 다 열려 있으니까. 카를로스가 놀라워했어요. 9시에도 식당이 다 열려 있어? 당연하지. 새벽까지 하는 곳도 많아. 삼겹살집에 들어갔습니다. 주문하자마자 반찬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게 다 무료야? 응. 리필도 돼. 도쿄에선 김치 하나도 돈 내야 하는데 고기를 구워주는 직원을 보고 카를로스가 또 놀랐어요. 직원이 구워주기까지 해? 여긴 다 그래. 서비스야. 믿을 수 없어. 일본은 오모테나시라고 환대를 자랑하는데 여기가 진짜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4만 원. 둘이 먹었는데 비싸. 여긴 이게 평균이야. 도쿄에선 이 정도면 8만 원은 나와. 밖으로 나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뭐 좀 사고 싶은데. 그래. 들어가자. 편의점 도시락 코너를 보더니 카를로스가 소리쳤어요. 이게 편의점 도시락이야? 레스토랑 수준인데 맛도 좋아. 가격도 3,000원에서 5,000원 정도고 도쿄는 맛없는 도시락이 800엔. 그러니까 8,000원은 해.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 없는데 앱으로 택시 부를게. 3분이면 와. 지금. 밤 10시가 넘었는데 24시간이야. 카카오 택시라고 있어. 정말 3분 만에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이게 가능해? 도쿄는 택시 잡기도 힘든데. 다음 날은 주말이었습니다. 카를로스를 데리고 동대문에 갔어요. 새벽 4시까지 쇼핑이 가능해? 응. 도매상 가는 새벽에 더 붐벼. 스페인이나 일본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야. 점심은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습니다. 뭐 먹을래? 배달. 주말에도 돼? 당연하지. 24시간 365일 가능해. 배달 앱을 보여줬더니 카를로스가 경악했어요. 선택지가 수백 개야? 중식, 일식, 한식, 양식, 디저트까지? 응. 30분이면 와. 도쿄는 피자랑 스시 정도만 배달되는데 치킨을 주문했는데 정확히 2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해. 갓 튀긴 것 같아. 여긴 다 이래. 배달 문화가 엄청 발달했거든. 저녁엔 한강으로 갔습니다. 치맥을 들고 산책했죠. 공공장소에서 술 마셔도 돼. 응. 한국은 자유로워. 일본은 벌금이야. 카를로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사벨, 솔직히 말할게. 난 도쿄가 최고인 줄 알았어. 그랬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와보니까 서울이 훨씬 살기 좋아. 모든 게 빠르고 편리해. 이제 알았어? 응. 넌 정말 운이 좋았어. 한국에 온 게 그날 밤 카를로스가 아프다고 했어요. 배가 너무 아파. 병원 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밤 11시야. 응급실 가야겠다. 잠깐. 여기 24시간 병원 있어. 뭐? 응급실 말고? 응. 일반 진료 가능해. 택시 타고 5분 거리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대기 시간은 10분. 의사가 진찰하고 약을 처방했어요. 전체 시간 30분. 이게 가능해? 응.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일본은 예약만 일주일 걸리는데 약국도 24시간이었습니다. 약사가 친절하게 복용법을 설명해줬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카를로스가 말했어요. 이사벨, 부럽다. 진심으로. 왜?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야. 일본보다 훨씬. 다음 날, 카를로스는 회사에도 구경 왔습니다. 와, 시설이 도쿄 센터보다 좋은데? 최근에 리모델링 했어. 수업을 참관하기도 했는데 학생들의 열정에 놀랐죠. 월요일 밤 9시인데 이렇게 많이 와? 매일 이래. 한국인들은 배움에 열정적이야.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카를로스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이사벨, 한국에 더 있을 거야? 응. 연장 신청했어. 좋은 선택이야. 나도 한국으로 옮기고 싶다. 진짜? 응. 여기가 미래야. 도쿄는 과거에 갇혀 있어. 비행기를 타러 가는 카를로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에 저는 한국을 벌칙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한국이야말로 진짜 기회의 땅이라는 걸. 카를로스가 떠난 후, 저는 제가 얼마나 한국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
스마트폰으로 날씨 확인, 지하철 도착 시간 확인, 그리고 오늘의 미세먼지 수치 확인. 오늘은 마스크 써야겠네. 스페인에서는 날씨만 대충 봤는데 여기선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역에서 팀원이 카드를 찍습니다. 삑! 이 소리가 없으면 불안해요.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은 지 오래됐거든요. 점심시간, 동료들과 카페에 갔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요. 네. 카드요? 페이요? 삼성페이로 할게요. 스마트폰만 대면 결제 끝. 지갑을 꺼낼 필요도 없죠. 이사벨 선생님은 완전 한국인 다 되셨네요. 해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가요? 네. 주문도 빠르고, 결제도 능숙하고. 맞아요. 저도 모르게 한국식으로 빠르게 주문하고 있었어요. 퇴근 후 장을 보러 갔습니다. 이마트 24시간 매장이죠. 와, 오늘 세일이네. 새벽 1시인데도 장 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스페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계산대에서 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네. 13,000포인트 있으신데 사용하실래요? 아, 그래요? 다 써주세요. 포인트로 장보기 끝. 현금 한 푼 안 쓰고도 일주일치 장을 봤어요. 집에 돌아와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마땅한 게 없네요. 배민 켜볼까? 새벽 2시. 아직 주문 가능한 가게가 50개가 넘었습니다. 오늘은 족발이나 먹을까? 주문하고 40분. 정확히 도착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배달원이 친절하게 인사하고 갔습니다. 새벽인데도 말이죠. 족발을 먹으며 넷플릭스를 켰어요.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버렸거든요. 오늘은 뭐 볼까? 선택지가 너무 많아 행복한 고민이었죠. 다음 날은 병원 정기검진 날이었습니다. 김이사벨님, 들어오세요. 아, 제 이름은 이사벨 모레노인데요. 죄송해요. 시스템에 성이 먼저 나와서 한국식으로 성을 앞에 쓰는 것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검진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피검사, 엑스레이, 초음파까지. 결과는 일주일 후에 앱으로 확인하세요. 앱으로요? 네. 병원 앱 깔으셨죠? 거기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스페인에서는 결과 받으러 다시 병원 가야 하는데 여긴 모든 게 디지털이에요. 주말엔 친구들과 강원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KTX 타고 2시간이면 도착이죠. 스페인도 고속철도 있지 않아요? 있죠. 근데 비싸고 자주 연착해요. 여긴 정시 출발, 정시 도착이 기본이에요. 정말로 1분도 안 늦고 도착했습니다. 숙소도 에어비앤비로 예약했어요. 체크인도 비대면으로 간단했죠.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세요. 열쇠 받을 필요도 없었어요. 저녁엔 현지 맛집을 검색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평점 4.5 이상만 가요. 리뷰가 진짜 자세하네요. 한국인들은 리뷰에 진심이에요. 정말로 리뷰대로 맛있었어요. 사진까지 똑같았죠. 돌아오는 길,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휴게소가 이렇게 크고 깨끗해요. 한국 휴게소는 관광지예요. 휴게소 맛집도 있고, 호두과자, 통감자, 소떡소떡. 휴게소 음식이 이렇게 다양한 나라는 처음이었어요. 어느 날 스페인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다가 동생이 물었어요. 언니, 한국 생활 힘들지 않아? 아니, 왜? 너무 디지털화되어 있잖아. 복잡하지 않아?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완전히 적응했다는 걸. 오히려 편해. 모든 게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거든. 현금은? 안 써. 카드나 페이로 다 돼. 종이 서류는? 그것도 거의 없어. 다 온라인이야. 가족들이 놀라워했어요. 그게 가능해? 응. 한국은 미래에 살고 있어. 전화를 끊고 생각해봤어요. 정말로 저는 K 시스템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어요. 토스로 송금하고, 쿠팡으로 장보고, 카카오 택시로 이동하고, 배민으로 음식 주문하고, 이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스페인에 돌아가면 어떻게 살지? 그 생각만 해도 답답했습니다. 일기에 썼어요. 나는 K 시스템에 중독됐다. 그리고 이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날, 운명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사벨 모레노 선생님, 세르반테스 본부입니다. 8년 임기가 만료됩니다. 6월 말까지 마드리드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8년. 정말로 8년이 지났구나. 사무실에서 해나 씨가 물었어요. 선생님,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은데. 본부에서 돌아오래요. 아, 임기가 끝났군요. 그날 저녁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8년 전 처음 왔을 때는 이곳이 낯설고 무서웠는데 이제는 떠나는 게 무서웠어요. 정말 돌아가야 하나?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곧 스페인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 정말요? 지원 씨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네, 임기가 끝났어요. 연장 안 되나요? 보통은 안 돼요. 본부 규정이. 수업 후 학생들이 치킨집에서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선생님 덕분에 스페인어 정말 많이 늘었어요. 내년에 바르셀로나 출장 가는데 이제 걱정 없어요. 선생님 없으면 어떡해요. 학생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집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 쌓인 물건들이 어마어마했죠. 이걸 다 스페인으로 가져가야 하나? 한국에서 산 전자제품들을 보니 한숨이 나왔어요. 스페인에서는 비싸고 구하기도 힘든 것들이었죠. 엄마와 통화했어요. 이사벨, 드디어 돌아오는구나. 네, 왜 목소리가 그래?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여기 정말 좋아서요. 8년이나 있었잖아. 이제 집에 올 때야. 엄마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죠. 다음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 김혜나입니다. 잠깐 상의할 게 있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본부에 연장 신청을 해보면 어떨까요? 연장이요. 가능할까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해요. 선생님은 한국어도 유창하시고 학생들 만족도도 최고시잖아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센터장님께 말씀드려볼게요. 선생님은 본부에 직접 편지를 쓰세요. 그날 밤 본부에 보낼 편지를 썼습니다. 8년간 한국에서 근무하며 한국어를 마스터했습니다. 이는 스페인어 교육의 큰 장점이 됩니다. 한국 학생들의 언어 학습 패턴을 이해하고 있어 더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스페인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머물 수 있다면. 하지만 일주일 후 온 답장은 차가웠습니다. 규정상 8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후임자는 이미 선정되었습니다. 6월 말까지 인수인계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끝났구나. 학생들이 정식 송별회를 준비했어요.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죠. 선생님,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한국 전통 나전칠기 보석함이었어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더 비싸요. 저희에게는 윤서 씨가 편지를 읽어줬어요. 선생님 덕분에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스페인 문화를 사랑하게 됐어요. 선생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문화의 달이었어요. 참았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토스 계정 닫아야 하나. 쿠팡 멤버십도 취소하고 티머니 카드는 기념품으로 가져가야지.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마지막 수업날.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됐어요. 선생님도 감사했어요. 스페인 가면 한국 그리워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특히 배달 음식이랑 24시간 편의점. 모두가 웃었지만 진심이었어요. 공항 가는 날 아침, 마지막으로 편의점에 들렀어요. 삼각김밥이랑 바나나 우유 주세요. 네, 3,500원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 식사. 스페인 가면 이런 것도 못 먹겠지. 공항철도를 타면서 창밖을 봤어요. 8년 동안 정들었던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정말 떠나는구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다짐하고 있었어요. 다시 돌아올 거야. 어떻게든.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낡았다였습니다. 인천공항의 현대적인 시설에 익숙해진 눈에는 모든 게 구식으로 보였어요. 입국 심사는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직원은 느릿느릿 여권을 확인했죠. 한국에선 자동 출입국 심사로 5분이면 끝났는데 수화물 찾는데도 40분. 벨트는 고장나서 중간에 멈추기까지 했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택시를 잡으려는데 줄이 엄청 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우버 타는 곳이 어디죠? 우버? 여긴 금지야. 일반 택시만 가능해.
할 수 없이 30분을 기다려 택시를 탔어요. 시내까지 얼마나 걸려요? 글쎄, 1시간. 트래픽에 따라 달라. 한국에서는 내비게이션이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알려줬는데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인터넷 신청이었습니다. 인터넷 설치 신청하려고요. 아, 지금은 바케이션 시즌이라 9월에나 가능해요. 뭐요? 지금이 6월인데? 기술자들이 다 휴가 가서요. 9월 둘째 주에 연락드릴게요. 3개월을 인터넷 없이 살라고요?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한국 계좌에서 돈을 옮겨야 했거든요. 오전 10시에 도착했는데 창구가 하나만 열려 있었어요. 다른 창구는요? 11시에 열어요. 직원들이 아직 준비 중이라. 대기표를 뽑았더니 32번. 현재 5번 처리 중. 3시간을 기다려 겨우 차례가 왔는데 점심시간이에요. 오후 3시에 오세요. 지금 제 차례인데요. 규정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오후에 다시 가서 또 1시간을 기다렸어요. 한국에선 모바일 뱅킹으로 5분이면 끝날 일을.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사벨, 돌아왔구나. 까를라, 보고 싶었어. 저녁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까를라는 10시에 나타났어요. 미안, 좀 늦었지? 1시간이나 늦었어. 에이, 스페인에선 이게 정상이잖아. 예전에 저라면 그랬겠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레스토랑에서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기까지 45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뭐가 급해? 천천히 즐기자. 친구들은 여유롭게 와인을 마셨지만 저는 초조했어요. 이사벨, 너 너무 변했어. 어떻게? 막 시계 보고 안절부절 못하고 한국병에 걸렸어. 한국병.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국 친구들과 카톡했어요. 해나 씨, 스페인 너무 답답해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모든 게 너무 느려요. 미치겠어요. 다음 날은 마트에 갔습니다. 일요일이었죠. 문 닫았네? 맞아. 스페인은 일요일에 가게가 다 문을 닫지. 월요일에 다시 갔더니 과일 코너에서 또 충격을 받았어요. 딸기가 이렇게 비싸요? 지금 제철 아니에요. 한국에선 사계절 내내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었는데 병원 예약은 더 끔찍했어요. 다음 달 15일 오후 4시 어때요? 한 달 뒤요. 지금 아픈데? 급하면 응급실 가세요. 감기로 응급실에 가라니. 가장 힘든 건 배달이었어요. 피자 배달되나요? 네. 2시간 정도 걸려요. 2시간이요? 오늘 주문이 많아서요. 한국에선 30분이면 뜨끈한 피자가 왔는데 새벽에 배가 고파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편의점. 그런 거 없죠. 아, 진짜 미치겠다. 혼자 소리 질렀어요. 직장 복귀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사벨, 왜 그렇게 일을 빨리 하려고 해? 이거 오늘 끝내야 하지 않아요? 내일 해도 돼. 서두르지 마. 동료들은 여전히 3시간짜리 점심을 즐겼고 오후 5시면 퇴근했어요. 야근이라도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겠네. 어느 날 대형 프로젝트 미팅이 있었어요. 다음 주까지 기획안 준비할게요. 다음 주? 한 달은 줘야지. 한 달이요. 그럼 프로젝트가 이사벨, 진정해. 여긴 한국이 아니야. 그 말에 폭발했어요. 네. 여긴 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게 뒤처지는 거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집에 와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엄마가 걱정스럽게 전화했어요. 이사벨, 회사에서 전화 왔어. 무슨 일 있니? 엄마, 나 여기 못 살겠어. 왜 그래? 고향인데 더 이상 고향 같지 않아. 모든 게 답답해.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적응하면 돼.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졌죠. 친구들과도 멀어졌어요. 이사벨이랑 있으면 피곤해. 맨날 한국 얘기만 해. 우리가 뒤처졌대. 외로웠어요. 스페인에 있는데도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이미 너무 많이 변해버렸다는 걸. 그리고 그 변화를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스페인으로 돌아온 지 4개월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또 잠이 안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시간에도 할 게 많았어요. 24시간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편의점에서 야식을 사 먹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하지만 여기서는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죠. 핸드폰을 켰어요. 한국은 오전 11시. 해나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바로 답장이 왔어요.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스페인은 어떠세요?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요. 왜요? 고향인데.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대신 일어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마드리드의 새벽은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해서 무서울 정도로. 서울의 새벽을 떠올렸어요. 언제나 어딘가에 불이 켜져 있고 누군가는 움직이고 있던 도시. 한국이 그리워요. 소리 내어 말했더니 눈물이 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노트북을 켜고 이력서를 업데이트했어요. 그리고 링크드인에 들어갔죠. 한국어 가능자 우대. 이런 문구가 있는 채용 공고를 찾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흥미로운 메일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 교육 콘텐츠를 스페인에 소개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이사벨님의 프로필을 보고 연락드려요. 화상 면접을 했는데 대표가 한국인이었어요. 스페인 교육 시장에 한국식 에듀테크를 도입하려고 해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말 하고 싶어요. 일이 생기자 활력이 돌아왔어요. 한국에서 봤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스페인에 적용하는 일이었죠. 스페인 학부모들도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단지 시스템이 없을 뿐이에요. 맞아요. 한국식 시스템을 잘 현지화하면 성공할 거예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국과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개발팀과 새벽 회의를 하고 한국 콘텐츠를 번역하고 한국식 UI UX를 스페인에 맞게 수정하고 바빠졌어요. 그리고 그게 좋았어요. 어느 날 옛 학생 지원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저 스페인 출장 와요.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요? 언제요? 다음 주요. 마드리드에 3일 있어요. 일주일 후 그란비아에서 지원 씨를 만났어요. 선생님, 살 빠지셨어요? 그런가요? 스트레스 때문인가? 스페인 음식이 안 맞으세요? 아니요. 그냥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아요. 지원 씨와 스페인 레스토랑에 갔어요. 와, 하몽 정말 맛있네요. 그죠? 이건 스페인이 최고예요. 근데 선생님은 왜 안 드세요? 아, 입맛이 없어서. 사실은 달랐어요. 김치가 먹고 싶었거든요. 선생님, 혹시 한국 음식 드시고 싶으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표정에 다 나와요. 제가 김치 가져왔어요. 정말요? 호텔로 가서 지원 씨가 가져온 컵라면과 김치를 먹었어요. 뜨거운 국물을 먹는데 또 눈물이 났어요. 선생님, 우세요? 아니에요. 너무 매워서. 거짓말이었죠. 그리운 맛이었어요. 지원 씨가 돌아간 후 결심했어요. 다시 한국으로 가야겠다. 하지만 어떻게? 세르반테스는 이미 그만뒀고 비자도 문제고. 그때 한국 스타트업 대표가 제안했어요. 이사벨님, 한국 본사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한국에서요? 네. 글로벌 콘텐츠 디렉터로 모시고 싶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비자는 저희가 스폰서 해드릴게요. 27 비자 가능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나는 이미 한국인이다. 스페인 여권을 가진 한국인. 가족들에게 말했을 때 예상대로 반대가 심했어요. 또 한국 가려고? 이번엔 정착할 거예요. 미쳤어? 가족은? 비행기로 13시간이에요. 가까워요. 엄마는 한숨을 쉬었어요. 네가 행복하면 됐지. 하지만 외롭지 않겠니? 한국이 제 집이에요. 엄마. 친구들에게도 알렸어요. 이사벨, 넌 정말 한국에 미쳤구나. 응, 미쳤어. 그리고 그게 좋아. 짐을 싸면서 깨달았어요. 처음 한국 갈 때는 울면서 쌌는데 이번엔 웃으면서 싸고 있다는 걸. 마지막 밤, 마드리드 시내를 걸었어요. 아름다운 도시예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죠. 하지만 더 이상 제 집은 아니었어요. 미안해, 마드리드. 하지만 난 가야 해.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눈물이 없었어요. 대신 가슴이 두근거렸죠. 드디어 집으로 간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확신했어요. 이번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입국 심사관의 그 평범한 인사말이 어찌나 감동적이던지요. 내가 정말 돌아왔구나.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한강, 높은 빌딩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게 그리웠던 그대로였습니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숙소는 강남역 근처였어요. 짐을 풀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사는 거였죠. 아, 이 맛이야. 참지 마요. 삼각김밥을 먹으며 행복해했어요. 다음 날 첫 출근. 회사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었습니다. 이사벨님, 환영합니다. 젊은 스타트업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우리 회사 첫 외국인 직원이에요. 영광이에요. 업무는 예상보다 훨씬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교육 콘텐츠를 스페인어권에 소개하는 일이었는데 단순 번역이 아니었어요.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현지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었죠. 이사벨님, 이 부분 스페인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바꿔야 해요. 스페인 부모들은 제 경험이 정말 가치 있게 쓰이고 있었어요. 퇴근 후엔 옛 학생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선생님, 정말 돌아오셨네요. 이번엔 관광 비자 아니죠? 아니에요. 취업 비자예요. 정착할 거예요. 모두가 환호했어요. 드디어 선생님이 진짜 한국인이 되셨네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런 기분이었으니까요. 주말엔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스페인 친구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올라. 오늘은 한국의 새벽 배송 시스템을 소개할게요. 24시간 편의점에서 뭘 살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한국 병원이 얼마나 빠른지 직접 체험해봤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이사벨, 정말이야? 새벽에 배송이 온다고? 믿을 수 없어. 병원 예약이 당일에 가능해? 나도 한국 가고 싶어. 구독자가 빠르게 늘었고, 이제는 10만 명이 넘었어요. 한국 정부 기관에서도 연락이 왔죠. 외국인이 본 한국의 장점을 너무 잘 소개해 주셔서 홍보대사 제안드리고 싶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8년 전 울면서 왔던 나라에서 이제는 홍보대사 제안을 받다니.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스페인 세르반테스 후배들의 상담이었어요. 선배님, 저도 한국 발령받았어요.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 인생 최고의 기회가 될 거야. 정말요? 내가 산증인이잖아. 한국은 미래야. 실제로 제 영향으로 한국을 희망하는 스페인 교사들이 늘었대요. 어느 날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한국 문화교류센터 설립이었어요. 두 나라의 장점을 합치면 시너지가 엄청날 거예요. 투자자들을 설득했고 정부 지원도 받았어요. 센터에서는 스페인의 여유로운 문화와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죠.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법, 효율성과 창의성의 조화, 두 문화에서 배우는 혁신.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국인들도 스페인인들도 모두 관심을 보였죠.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두 나라를 경험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자산이라는 걸. 스페인 가족들도 이제는 이해해줘요. 이사벨, 네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엄마, 저 진짜 행복해요. 한국이 널 성장시켰구나. 두 나라 모두가 저를 만들었어요. 최근엔 책도 냈어요. 느림과 빠름 사이 스페인 여자의 한국 정착기. 베스트셀러가 됐고 스페인에서도 번역 출간됐죠. 북콘서트에서 누군가 물었어요. 어느 나라가 더 좋으세요? 둘 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곳은 한국이에요. 왜죠? 한국은 제게 날개를 달아줬거든요. 불가능은 없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요즘 제 명함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사벨 모레노 문화 커넥터. 스페인 이름, 한국 직함. 이게 진짜 저예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은 효율성도 편리함도 아니다. 그것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24시간 깨어있는 도시처럼 나도 언제나 가능성을 향해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내가 한국을 선택한, 아니 한국이 나를 선택한 이유다. 지금도 가끔 새벽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답답하지 않아요.
창밖을 보면 여전히 불빛이 반짝이고 어딘가에선 누군가 꿈을 향해 달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그중 하나예요. 스페인에서 온 한국을 선택한 두 세계를 잇는 다리. 그게 저 이사벨 모레노입니다. 지금까지 이사벨 씨의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을 벌칙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 여성이 결국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선택한 사연.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인상 깊으셨다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